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여성은 지금 하버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미란다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주로 미국 역사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 역사 강의를 수강하던 중 교수님은 아시아 역사, 특히 한국과 일본의 발전을 다루시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전한 사례를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매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셨으며 한국의 역사적 성취와 자주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수님의 말씀이 제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더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한국의 독립적 발전이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적 성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갑자기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교환학생인 유키가 손을 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키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진 학생이었고, 일본을 우월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수업에서 유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었기에 그의 말이 이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 덕분에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한국은 일본의 문화에서 파생된 나라잖아요? 유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확신에 찬 톤이었고 그 말이 수업 중 공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었고 강의실 안이 조용해지면서 다른 학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공기는 마치 한숨이 가득한 듯했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그가 던진 발언에 대해 더 확신을 갖고 이어갔어요. 한국은 일본 덕분에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점점 더 거침없이 나갔고 마치 일본이 한국을 이끌어준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아버지 같은 나라 아닙니까? 유키는 얼굴에 자부심을 가득 담고 있었고 그의 말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일본이 한국을 이끌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적인 역사와 성취를 부정하는 발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쌓아왔고 일본과는 그 역사적 뿌리가 다른 점에서 무수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마치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차 얼어붙었고 몇몇 학생들은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유키 씨, 말씀하신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물론 일본과 여러 역사적 교류는 있었지만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고 보기에는 그 역사의 실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나라였고 그 결과로 한국은 일제강점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단순히 문화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싸웠고 결국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한국의 문화를 억압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한국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그 시기 동안 일본의 폭정에 맞서 싸우며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 희생되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는 단순히 한국의 물리적인 손실을 넘어서 정신적인 상처로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며 독립을 이루어냈고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적,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유키 씨, 한국이 일본 문화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문화를 전수받았고 그로 인해 일본의 문화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도자기 문화는 백제와 신라에서 유입된 기술 덕분에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기술을 통해 일본은 자신들의 도자기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은 오늘날까지 일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중요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의 불교 역시 한국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 한국을 통해 일본에 전달되었고 한국은 일본 불교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전해진 불교는 일본에서 더욱 발전하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일본의 문화적 뿌리가 되어 일본의 종교와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고대 문헌인 만엽집은 한국 고대 문헌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고대 건축과 예술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며 성장해왔습니다. 유키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듯 그동안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강의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죠.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단지 한국을 억압하고 자원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일본인의 정신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사고방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의 정신력과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은 한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한국은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제 안에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굳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잘못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유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를 따라한 것이 맞다고 재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문화를 발전시켜서 지금의 일본 문화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그 문화의 원본이 아니라 그것을 더 우수하게 변형하고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문화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일본 문화를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키는 그의 말이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도리어 흥분한 듯 보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고 이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최근의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유전적 기원은 한국인들과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인들의 유전자 80% 이상이 한국인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교수님은 유키를 향해 눈을 맞추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열도의 고대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며 일본인의 조상은 고조선, 가야, 신라, 백제와 같은 삼국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일본인들이 그로 인해 일본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키 씨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아버지 나라라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셈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 후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장한 내용은 일부 극단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일본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바라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유키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주장했던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킨 나라라는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들이 교수님의 설명 속에서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잠시 말없이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교수님의 말이 틀림없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교실 밖으로 나가자 몇몇 학생들이 유키의 주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유키가 말하는 건 그냥 자기 나라 입장에서 만든 이야기 같아. 그들의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유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왜 그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유키의 말이 단지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억지 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학생들 중 한 명은 제 옆을 지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키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그건 정말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유키는 마치 일제가 한일이 한국에 무조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무책임한 거예요. 일제가 한일은 한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억압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일본인 학생들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카즈오라는 학생이었고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다 씨, 유키가 말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일부러 왜곡한 거 아니었나요? 그의 말은 단정적인 톤이었고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일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곡이라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즈오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한반도에 끼친 영향은 분명히 있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근대화라니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을 억압하고 자원을 착취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발전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지 일본 덕분이 아니에요. 카즈오는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근대화가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일본이 한국의 인프라를 만들고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놓았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인프라로는 한국을 침략하고 착취했을 뿐이에요. 유키 씨와 당신들이 말하는 건 일본의 시각에서 나온 주장일 뿐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카즈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일본 학생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를 떠나려는 찰나 또 다른 일본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야라는 이름의 일본인 여성 학생이었습니다. 마야는 조용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리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란다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마야는 다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부드러워 보였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마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방금 전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모든 일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조금 놀라면서도 마야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표정은 어떤 불편한 감정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최근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남성들 중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남성에 대한 선호 현상 때문일 거예요. 마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제 눈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에 대한 선호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런 현상을 두고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선호하는 여성이 많고 어떤 이들은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를 더 선호한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 남성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말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에서 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한국의 K-팝 문화나 드라마, 영화 등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런 분위기가 심화된 것 같았습니다. 마야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들 안에 한국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얽혀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스스로 틀린 걸 알면서도 그들 안에 쌓인 불만과 자존심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야는 잠시 멈추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열등감과 상처가 그들에게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결국 그런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마야의 말이 끝나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말한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했으며 그들의 감정이 한층 더 얽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여전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마야가 이야기한 그 배경이 어느 정도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마야 씨, 저는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일이 아닐까요?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마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도 자신이 가진 감정을 좀 더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미란다 씨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한 집단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가 사실을 왜곡하려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 깊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주장이나 감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편견이나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표출하고 그로 인해 한국을 폄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의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의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인 영향을 넘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커짐에 따라 그것을 질투하고 반감을 가지는 세력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한국의 성공과 비교하며 불편함을 느꼈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감정의 왜곡과 갈등을 풀어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조화되는 복잡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이해와 소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니 질투하는 세력 또한 많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